안녕하세요.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초 인터넷에 올라온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새해 소망에 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새해 소망 키워드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특별히 놀랍거나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건강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고 건강을 위한 공부나 투자 그리고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보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그 사회나 시대의 경제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초 설 명절에 판매된 명절 선물 유형들 중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였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현금과 상품권이 1위였다는데 그만큼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건강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음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건강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물론 음식이 건강과 관계된 요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TV나 유튜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나 식품이 몸에 어디에 좋다 하는 식의 내용들입니다. 면역력에 좋다, 피부에 좋다, 뼈에 좋다, 혈액에 좋다, 눈에 좋다, 뇌에 좋다, 장에 좋다, 암세포를 죽인다, 노화를 방지한다 등과 같이 특정 음식이나 식품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나 식품에 들어있는 특정 영양소나 특정 성분이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떻게 좋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이나 식품이 매스컴 또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들을 사고 먹고 팔고 선물하는 식의 소위 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쯤이었나요? 베리의 왕이라 불리는 아로니아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아로니아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농가들도 너도 나도 아로니아를 재배하기에 바빴죠. 지금은 그 인기가 시들해지고 거의 잊혀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비타민C도 한때 얼마나 붐이 일어났습니까? 오메가3, 글루코사민, 홍삼, 아연, 루테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정 음식이나 식품 자체를 단순히 선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들을 거의 맹신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건강의 모든 답이 어떤 특정 음식이나 식품 그 자체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음식이나 식품을 먹고 질병이 낫게 된 경험이 있거나 건강이 회복되는 체험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아는 한 건강 칼럼니스트 분은 그런 현상에 대해 음식 우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건강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정도가 지나쳐 균형진 관점을 잃어버리고
어떤 특정 음식과 식품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하나의 신랄한 표현이었습니다. 꽤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식은 무엇입니까? 건강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식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건강식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설탕과 나트륨을 줄여야 한다. 인스턴트와 정크푸드를 멀리해야 한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 과식, 야식, 간식을 자제해야 한다. 등과 같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없기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건강식의 기본 중의 기본, 핵심 중의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식의 기본은 동물성 음식을 줄이고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류와 콩, 그리고 견과와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 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다른 말로 산화 방지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타민류나 베타카로틴, 미네랄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다 항산화 물질들인데 이것들은 오직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란 우리 몸속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정상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해 건강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의학계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사람의 노화와 모든 질병이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이자 쉽게 말하면 우리 건강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항산화 물질이 한다는 것이고 이 항산화 물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식물성 음식에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사가 건강식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 다른 말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지는 않지만 장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수많은 장내 세균들 중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참고로 섬유질은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미역과 같은 해초류, 콩과 견과류, 현미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음식에는 이러한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장내에 붙어 있는 동물성 음식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유해한 장내 세균들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도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변비가 생기고 치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식물성 음식이 주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이유만 생각해 보아도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사가 건강식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항산화 물질이나 섬유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와 관련한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류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먹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집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사를 골고루 충분하게 한다면 굳이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을 포함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특정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성 음식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아니고 추출과 가공을 통해 특정 물질을 고농도로 농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건강식의 사전적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식사.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식은 특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흔하게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정크푸드와 같은 것들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특별히 고안된 식사가 아닐까요? 몇 년 전 한 자동차 광고 카피로 사용된 슈퍼노멀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평범함 속에 빛나는 특별함. 건강식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평범한 음식이 가장 특별하고 유익한 건강식이 되는 것이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음식들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특별한 음식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정 음식이나 식품을 들어 어디에 특별히 좋다, 뭐에 특별히 좋다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평범한 음식, 식물성 음식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면 그게 진짜 건강식이고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식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음식들이 참으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바꾸어 말해봅니다. 건강식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식물들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받아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 살아갑니다.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동물이나 사람은 식물과 달리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대신 광합성을 통해 영양소를 가지게 된 식물을 먹거나 또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취하는 방식이 아니고 2차 또는 3차에 걸쳐 간접적으로 얻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그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무기질,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들을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부는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것들을 재료로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해냅니다. 이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처럼 크고 복잡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작고 단순하게 분해해서 흡수하는데 이것을 소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 영양소들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영양소는 단순히 재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가구 공장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나무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원목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나무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공장 안의 작업자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설비와 장비들을 가지고 주문된 가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멋진 가구가 탄생하는 것이죠. 자, 이 가구 공장 이야기에서 원자재인 나무는 우리 몸에 공급되는 음식, 정확히는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있다라고 해서 가구가 그냥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를 가구로 만들어낼 공장이 있어야 하죠. 이 공장을 우리 몸의 세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세포는 원자재인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나 물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구 공장에서도 주문이 들어온 가구를 정확하게 수량에 맞게 만들어내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듯이 세포 공장에서도 들어온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적절히 만들어내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 안의 DNA 물질인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건강식,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장이 잘 지어져 있고 감독관이 부지런하고 똑똑해도 원자재가 썩은 나무이거나 불량품이면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없듯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원자재가 좋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물성 음식들과 그 속의 영양소들이 그런 좋은 원자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원자재가 들어와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가구를 만들 수가 없고 공장이 운영되어도 감독관이 게으르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형편없는 가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건강식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특별히 세포 공장의 감독관인 유전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영양소를 통해 건강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재료, 말 그대로 원자재일 뿐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원자재가 아무리 좋아도 공장에서 감독관이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좋은 가구가 생산되지 못한다는 사실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도 우리 몸의 세포 공장의 유전자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살아왔는데도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장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먹고 몸이 정말로 건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은 좋은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좋은 음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에너지와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낸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가 제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그 영양소를 받아 일하는 우리 몸의 세포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식은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유익을 우리 몸이 누릴 수 있게 일하는
세포 속 유전자의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지만 입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세포와 유전자가 하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돕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 건강 원리입니다. 뉴스타트야말로 우리 몸속 유전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미 뉴스타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시간 제약상 간단하고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중환합회 보건복지부나 가까운 재림교회에 문의를 주시면 얼마든지 쉽게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실천해야 할 8가지의 단순한 건강 원리를 말합니다. N, E, W, S, T, A, R, T. 각 원리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먼저 N은 nutrition, 영양을 뜻하는 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식물성 음식들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E는 exercise, 운동을 뜻하며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W는 water, 물을 뜻하며 하루에 수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S는 sunlight, 햇빛인데 적절히 햇볕을 쬐어 태양빛을 통해 얻는 건강의 유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T는 temperance, 절제를 뜻하는 말로 모든 일의 균형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폭식을 하거나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한다면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물과 햇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 절제를 통한 적당한 균형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해하는 술과 담배, 마약과 같은 중독성 식품을 삼가는 일, 야식을 끊고 간식을 줄이는 일 등도 절제에 속한 일입니다. A는 air, 공기인데 맑은 공기를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적절히 마스크를 사용하고 시간을 내어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깨끗한 공기로 충분히 호흡해야 합니다. R은 rest, 적절한 휴식과 쉼입니다. 과로를 되도록 피하고 가급적 일찍 잠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일, 적절한 휴가를 보내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재림교회 성도라면 안식일이 이러한 몸과 마음의 참된 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을 안식일에 맞추어 계획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T는 trust, 신뢰를 뜻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또는 친구 간, 동료 간 등 사람의 마음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건강 또한 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러한 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8가지의 단순한 건강 원리, 즉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 몸의 세포 속 유전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스스로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뉴스타트를 실천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한 사례들이 그리고 간증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뉴스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생활습관병이라고 명칭이 바뀐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러한 뉴스타트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타트를 통해 내 안의 유전자를 돕는다는 개념은 표현 방법의 차이일 뿐 의학계나 생물학에서도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이죠.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리는 여러 선택들이나 형성한 습관들이 우리 유전자의 활동에, 다른 말로 유전자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후성유전학이 등장하기 전만 해도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왔지만 현재는 후성유전학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생활 습관, 환경 등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쳐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앞서 가구 공장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장의 감독관 역할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감독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는 공장 감독관은 아니지만 감독관을 둔 공장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주인으로서 감독관이 일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이 공장의 주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이 뉴스타트 건강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건강 세미나를 시작으로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사를 선택함과 동시에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건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도전이겠지만 분명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자 도약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고자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힘이 들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변화를 갈망하고 옳은 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 그리고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한 책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최초로 소개한 책으로 엘렌 G. 화이트의 치료봉사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서중환합회 보건복지부나 서회로 문의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뉴스타트 건강 원리를 기초로 유전자의 발현을 도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쓴 책인데 건강 칼럼니스트 김재호의 내 몸 안에 준비된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 아시아경제TV와 아시아경제신문에 그 내용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김재호의 생명 이야기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식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과 건강의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